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신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찾고 잘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조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과연 그런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생각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의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 특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곤 합니다. 칭찬받았던 기업, 성공했던 경험, 내가 편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달콤한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거대한 시련을 던져줄 때 그 환상은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거짓된 안식처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자신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안겨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수년간 아무도 없는 텅 빈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아 필사적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려 애썼던 그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배울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당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는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강철 같은 자신감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사의 정신의 본질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정신과 균형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인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병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80명은 그저 걸어 다니는 표적에 불과하죠. 실질적인 전투를 치르는 병사는 단 9명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단 1명. 그가 바로 진정한 전사입니다. 이 말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입니다. 훈련소를 거치고 제가 갔던 모든 곳에서 저는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삶이라는 무대에 나타나기만 할 뿐 마땅히 있어야 할 이유조차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세상의 모든 굳은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저는 그저 표적이 되기를 거부하고 싸우는 9명 중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단 1명의 전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였다면 말을 더듬을까 봐 두려워 입도 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당신 앞에서 말을 더듬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매일같이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 때로는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주하고 또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까짓 거 별거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안락한 소파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불편지대에서만 단련되고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쉬운 답, 더 편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을 바쳐 그 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없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특히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존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영혼과 심장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할 뿐 억지로 웃으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통해 저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놓치고 있던 단 한 가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차, 멋진 이성, 혹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유일한 조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용기였습니다. 혹독한 고통과 역경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압니다. 규율 없이 살아본 사람만이 자기 절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절제라는 것을 평생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서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트레이너도 영양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아니 생존을 넘어 번성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자기 절제였습니다. 135kg에 육박하는 거구였을 때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놀림받았을 때 내가 가르쳐줄게라고 손 내밀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혼자서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절제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개인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수시로 자신을 바꿉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즐기는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어 보십시오. 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일에 스스로를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제 삶의 철학입니다. 당신이 벤치프레스를 좋아해서 매일 벤치프레스만 한다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만 한다면 어떤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입니다. 저는 과거에 너무나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단련하고 땀과 노력으로 얻은 진짜 자신감을 갖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서 자존감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방에 들어가든 제가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벽에 걸린 트로피나 목에 건 메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제 심장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웃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우리 대부분의 내면에는 자신을 좀먹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너는 아직 내 안에 무언가와 마주하지 않았어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 말이 거칠고 공격적으로 들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 삶은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폭력적이고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미화하거나 희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았고 지금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그룹에 속하고 싶어서 그들이 UFC를 좋아하면 저도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줘라고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나약한 짓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으며 저는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혼자 해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아무런 트로피도 없습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제 머릿속에, 제 영혼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청구서를 내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 대신 달려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저 대신 살을 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고통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저를 창조했습니다. 수십억 대 자산가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아직도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평생 자신이 잘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가족, 여러 채의 집, 멋진 차까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밖에서 보면 신이 내린 삶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배낭 하나 메고 걸어 다녀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의 핵심 열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면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살아있는 부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 평화,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에 3배 더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강점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좋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당신이 인생의 끔찍한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90%는 고통일 것이고 10%만이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운이 좋아 많은 돈과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과 단둘이 마주 앉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무언가를 아직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정한 노동윤리는 운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배움을 위해 책상에 앉아 보내야 했던 그 기나긴 시간들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이 똑똑하지 않고 학습 장애까지 가졌지만 여전히 반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저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노력을 통해 나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수석 졸업생보다 하루에 10시간을 더 공부해야 했지만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을 때 거기서 오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너를 따라잡았어. 나는 멍청하지만 너를 이길 수 있는 노력의 힘을 가졌어. 바로 그 부엌 식탁에서 텅 비어있던 20건의 스프링 노트가 3개월 뒤 빽빽하게 채워졌을 때 진정한 제가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10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그 끔찍한 자기 절제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독한 노력만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사람이든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나은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300km를 달리고 특수부대원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강인함의 메시지를 당신 주변에 힘이 필요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힘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찾으시